2학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2학기에 직접 만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갑자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는데 선생님은 나름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거는 조금 그랬지만 온라인으로 돌아오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덜 해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데 다시 찍어야 되나요?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2학기 시작이에요. 2학기 벌써 2학기 시작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알겠니? 역시 우리 1차 고사 때 1학기 1차 고사 때 겪었던 것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나가는 거 다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겠지. 오늘은 3.1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야.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났지. 3.1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거예요. 좋아요. 3.1 운동. 선생님이 부제를 정했어.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거는 황제할 때 제자예요. 제국에서 백성이 지배하는 나라 민국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인데 오늘 수업을 싹 보고 마무리 선생님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교과서 156에서 159페이지 참고해서 빈칸 채우면 되는데 선생님이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PDF 올려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또는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보면서 빈칸 채우고 수업 듣도록 합시다. 왜냐면 한번 읽어보고 수업 듣는 거랑 읽어보지 않고 수업 듣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3.1운동을 수업하는데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야. 우리나라 헌법을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 전문.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말은 처음에 쓰는 그 서론 같은 의미인데 전문.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전문입니다. 요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해한 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까지 나와 있어요. 이 뒷부분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현대사 수업을 나가면서 살펴볼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의하면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계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작년은 2019년이었지.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녀왔습니다. 광화문에. 3.1운동 100주년이어서 뭔가 그 날짜 이런 의미 있는 날에 꼭 이런 정부 행사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부 행사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대문 형무소예요. 서대문 형무소. 이 서대문 형무소도 3.1절을 기념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네. 광화문과 서대문 형무소 3월 1일에 다녀왔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독립선언서예요. 오늘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 독립선언서를 넓게 프린트한 곳에 선생님이 사진 한 방 찍었습니다. 네, 3.1절에 가면요 이렇게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만세운동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너무 보기 좋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3.1운동 볼게요.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은 배경, 전개과정, 결과 정확히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이긴 한데요. 시험 입장에선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3.1절만큼은 의미 있고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살펴볼게요. 3.1운동이 그러면 왜 일어났냐?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변화한 게 굉장히 커요. 국제 정세가 변했습니다. 일단은 WW1 World War예요. World War.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것이 변하게 돼요.
어떤 게 변하냐면, 일단은 1차 대전 중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R은 선생님이 레볼루션이었지. 이게 뭔 뜻이었어? 혁명이라는 뜻이었지. 기억나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대표자였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들이 사회적 약자, 약소국의 나라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식민 지배를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또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원칙은 뭐냐면 각 민족은 다른 민족에 간섭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각 민족은 다른 민족에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미국이 약소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1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미국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속내 말고 일단은 저 그냥 표면창의 이유를 살펴보면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선 민족도 일본 민족에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내 우리나라 안에서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움직임을 벌여요.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는 1차 대전 끝나는 조약이에요. 1차 대전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겠네. 1차 대전은 독5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예요. 독5이와 영프러가 싸운 거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여기에 이제 미국이 당당히 들어갔고요. 일본은 독5이 편에 서야 될까 영프러 서야 될까 하다가 일본이 여기에 영프러 편에 섭니다. 연합국 측면에 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때 당시에 세계대전에서 독5이 편에 들어갔다면 우리나라는 1919 그냥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됐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1차 대전 편에 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1차 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영프러 그리고 미국, 일본이 싸우게 되는 전쟁인데요. 여기서 이거는 유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세계대전인 것처럼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싸웁니다. 무엇을 두고 싸우냐면요. 식민지를 두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식민지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식민지,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두고 이 나라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영국 식민지 가가지고 영국 식민지 사람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영국 사람들은 독일 식민지 가가지고 그 식민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도와주기보다는 그 식민지를 두고 전쟁을 벌인 거지. 근데 이 전쟁에서 독일, 오스트리아가 패배합니다.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탈리아는 승전국으로 넘어가요. 뭐 나중에 배신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거 뭐 깊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런 맥락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승전국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패전국인 이 나라에게
뭔가 야 우리가 전쟁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해 라고 하는 회의가 8.2 강화회의인데, 이 회의에 우리나라 신한청년단이 김규식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규식이 우리 조선도 열심히 1차 대전 관련해서 우리도 저항했고,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 그리고 저항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김규식을 파견한 거예요. 독립선언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하이에서 신규식과 신채호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은요 중요해요. 대학교에서는 중요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이게 왜 생기냐, 야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대동 단결 선언이에요. 대동 단결 선언. 대동 단결 선언을 반포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조소왕 등이 독립선언을 준비하는데요. 무독립선언서라는 것이 이때 발표된 선언서입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어떤 단체냐면 조선청년 독립단이 도쿄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의 움직임은 뭐냐면,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많이 변했어. 1차 대전도 끝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약소민족의 지원을 해준다고도 이야기하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각 민족의 운명을 각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우리도 그러면 독립을 선언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거야. 자꾸 넘어가네요. 오랜만에 스님이 이렇게 수업하려고 하니까 좀 버벅댔는데 이해해주세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야. 독립선언의 움직임. 상하이에서는 대동 단결선을 발표해서 우리가 독립한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고, 만주에서는 무독립선언,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까지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은 3.1운동의 배경이 됩니다. 28 독립선언서, 일본 유학생들이 선언한 선언서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며 동양의 평화까지도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게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이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만국 강화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도 적용해 줄 것을 청구한다. 이거 누가 했다고 이야기했죠?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9년 1월 21일에 황제였던 고종이 죽습니다. 근데 고종이 죽는데 일제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반일 감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고종이 자꾸 일본의 눈엣가시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일본 놈들이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져요. 소문이에요. 이거는 팩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냥 소문인지 아니면 팩트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돌았고,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반대 감정, 반일 감정이 막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이든 팩트이지 아니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폭발제로 작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사실 팩트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막 움직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팩트 체크가 제대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도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고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일본이 관여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움직임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데요.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랑 학생 대표들이 힘을 합쳐서 3.1운동을 계획합니다. 독립선언하고요.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돼요. 학생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은근히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계획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원칙은 이거예요. 일원화. 여러 군데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의 단체로서,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해야 한다. 대중화. 특정 계층이 주도하면 안 된다. 대중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비폭력. 우리는 미개하지 않다. 일본은 우리한테 막 조선태양령 실시하고 무단 통치하면서 일본은 폭력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일어나 대중화, 비폭력이라는 원칙이요. 민족대표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지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열기로 계획합니다. 원래는 이제 3월 2일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은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되니까 3월 1일 토요일로 하자라고 해서 3월 1일로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일이었어. 고종의 인산일. 그래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어쨌든 이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모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때 만세운동을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지.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등 민족대표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시행합니다. 태화관. 음식점이에요. 한용은 그 유명한 님의 침묵과 같은 글씨 쓴 사람 맞아요. 그 인물이에요. 불교 대표. 이승훈 기독교 대표. 손병희 천도교 대표. 여러가지 이 종교 대표자들이 태화관에 모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선동된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또는 폭력적으로 변할까봐 이들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약속된 그 독립선언식을 열지 않고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리고 스스로 전화합니다. 어디에 전화하냐면 종로 경찰서에 전화해요.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을 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진행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너네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전화합니다. 그래서 진짜 잡혀가요.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있던 탑골공원에서는 가만히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그래서 군중 중에 한 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후 학생, 시민,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종로를 행진해요. 이때 일본은 완전 멘붕이었겠지. 왜냐면 정말 강압적인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일본은 멘붕이었어요. 이러한 만세 시위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농촌으로 확산됩니다. 학생 시민이 주도하던 시위는 노동자랑 농민층이 주도해요. 그리고 조직화됩니다. 약간 맥락이 갑자기 뚝 끊겼네요. 이렇게 종로를 막 행진했고요. 이 3.1운동은 3월 1일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라 3월, 한 달, 4월, 5월, 그리고 12월, 1919년 1년 내내 3.1운동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대도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확산되다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으로 확산돼요. 근데 이 확산될 때 처음에는 학생들이 시민이 주도했지만 대도시에서는 중소도시 농촌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층이 주도한다는 의미야.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3.1운동을 촉발한 것은 사실 민족대표 33인이에요. 이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체포되고 말아요. 그러면 시위를 주도할 지도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시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했냐?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이, 일반 대중이 끊임없이 전개해 나간 거지. 기미 독립선언서
선생님이 오늘 홈워크 낼 거예요. 네이버에 독립선언서 쳐서 전문을 읽어봅니다. 선생님이 전문을 모두 다루려고 했는데 전문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네이버 찾아서 읽어볼 수 있잖아. 그 전문 중에서 모든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감동이 있었던 그 문구를 댓글로 작성하는 게 숙제입니다. 뭐 복붙해도 되겠지. 작년에는 이 독립선언서를 같이 한번 우리 손으로 써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어쨌든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독립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조선인이다를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 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할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엄청 길어요. 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10분만 투자하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문구 댓글 답니다.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에 선언했어요. 진짜 명문장들이 많고요. 우리 민족이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고등학생이면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특 작성할 때 독립선언서를 전문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문구가 가슴을 울렸다라는 식으로 써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그리고 농촌으로 확산된다고 했는데, 이 확산되는 이 과정은 뭐 때문이냐면 철도 그리고 주요 도로를 따라서 확산됩니다. 학생들은 시위하고 동맹 휴학하여. 선생님 3.1운동, 선생님 독립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유명한 사람을 죽이고 꼭 어떤 것을 쟁취해야 되고 꼭 목숨을 바쳐야 하나요? 아니에요. 독립운동 별거 아닙니다. 학생들 시위하고 동맹 휴학, 다 같이 학교 안 가는 것도 독립운동이에요. 상인들 철시하는 것, 그냥 상점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상점 문을 열지 않는 것, 그것도 독립운동인 거지. 노동자들 동맹으로 파업합니다. 농촌에서는 장날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농민들이 부역 거부하고 납세 고지서 수령 거부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도 독립운동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애국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학교 다니는 거, 그것도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3.1운동 이렇게 해나갑니다. 다 같이 그냥 모여서, 장날에 모여서 또는 시골에 가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자기 고향에 가서 태극기, 그리고 태극기 나눠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 그것이 3.1운동이에요. 포인트는 역시 선생님은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3.1운동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남성들과 함께 또는 여성들이 주도해서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야. 추록한 소녀들의 증언입니다. 감옥에 아직도 남아있는 두 소녀는 고문을 당해야 했다. 한 소녀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한 대 묶어서 매달렸다. 손가락만 묶고 매다는 거야.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손가락 다 빠지고 어깨 다 빠지고 진짜 힘들겠지. 한 2시간 3시간 매달려 놓는 거야. 손가락만 묶어서. 다른 소녀는 이화학당에서 가장 총명하고 예쁜 여학생으로 내가 진남포에서 시작한 최초의 여학고 출신 박인덕이다. 그녀는 옷 벗기고 심한 채찍질을 당했다. 그녀는 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거운 의자를 들고 있어야 하는 고문도 당했다.
떨려서 손이 내려오면 팔을 맞아야 했다. 3.1운동에는 여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로서 여학생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검거된 여학생이 일본 경찰한테 겪은 모진 수모는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다. 당연히 여성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성은 7년까지밖에 못 받았대, 형을. 맥시멈 7년. 그러니까 7년 받으면 무기징역이랑 똑같은 거야. 여성한테는 거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지. 범죄의 형벌도 7년밖에 안 줬으니까. 근데 끌려가면 뭐 온갖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손톱을 뒤집어 까고, 그 다음에 막 코에 막 고춧가루 섞은 물 붓고, 뜨거운 물 붓고, 물 고문하고, 전기 고문하고, 그 다음에 막 성폭력 당연히 하고, 가슴 막 칼로 자르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이러한 형벌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선생님 방금 얘기하겠죠. 강력하게 무력으로 탄압해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는데 일본은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군대, 소방대, 제한 군인의 등을 동원해서 시위를 탄압해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학살도 일어납니다. 일본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한국인은 무력으로 저항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처음에 평화적으로 했지만 점차 폭력화됩니다. 우리도. 농민을 중심으로 군청, 면사무소, 헌병경찰 주재소 등 식민 통치기관을 습격해요. 불 지르고 칼 지르고 많이 합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입니다. 야, 얘들아,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 가혹하게 마구 죽인 거야. 제암리 사건 많이 들어봤니? 제암리라고 하는 화성 지역에서 자꾸 3.1운동이 일어나니까 화난 일본이 마을 사람, 성인 남성 23명을 이 제암리 교회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을 다 못으로 박아요. 그리고 총을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불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학살인 거지. 이 마을, 그냥 그 동네를 다 불지르고 사람들을 그냥 마구 죽이고 학살이지요. 정말 인간답지도 않은 행동을 한 것이지. 지금은 지금 화성 제암리에 가면 그 제암리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3.1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냉정히 봐야 할 것은, 선생님이 본질을 흐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도 알아야 돼요. 이 화성에 가면 이 제암리 사건과 관련해서 교회가 정말 크게 들어서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당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제암리 사건을 조금 더 강조한 인물들은 이 기독교 안에서 1930년대 이후가 되면 다 친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자기들 친일한 기억을 조금 지우기 위해서 제암리 사건을 조금 부각시킨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조금 더 냉정히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친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3.1 운동을 했다를 조금 더 기독교인들이 강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요. 일본이 이렇게 학살한 것이지. 네, 이 3.1운동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세운동으로 펼쳐집니다. 도쿄, 오사카, 남만주, 삼원보, 블라디보스토크, 시난촌, 시베리아, 중국, 미주 모두 시위가 일어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전체 동포회의를 열어서 독립선언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박은식 선생님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책에서는 3.1 만세 시위에 200여만 명이 참여했고, 이 중 7,500여 명이 피살되고 16,000명이 부상, 46,000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1운동 하면 역시 유관순 열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많이
뭐 예능에서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얘기 많이 했었고, 많이 맞아서 이렇게 눈이 부었다라는, 눈과 코, 볼이 다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유한순 열사는 이화여대, 그러니까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다가 학교가 휴교되니까 천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해요. 그럼 만세운동, 농촌에서는 언제? 장날에, 아우네 장터라는 그 장터에서 장날에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을 하는데 일본이 총을 쏴서 여러 명을 죽여요. 이때 그 만세운동을 할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유한순 누나 끝까지 끝까지 만세운동을 해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재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의자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은 7년이 맥시멈이라고 얘기했지? 5년 선고받아요. 근데 유관순 누나가 가장 한 유명한 말이 이거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은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문구죠. 네. 기억해야겠지요. 왜냐? 이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지. 3.1운동, 정말 이렇게 일어난 3.1운동 아주 큰 결과, 아주 큰 의의를 나타냅니다. 결과, 의의예요. 첫 번째, 일제 통치 방식이 모난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하였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었지? 20년대. 왜 통치 방식을 변했냐? 맞아요. 3.1운동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별표예요. 별표. 이거 결과 다 별표야, 얘들아. 일제 통치 방식이 모난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아까 헌법 전문에도 나왔었지?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일어났냐? 3.1운동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5.4운동 등 세계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움직임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작은 나라 조선도 저렇게 독립운동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는 자극이 된 거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저렇게 작은 이 조선인들도 저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이렇게 큰 우리 중국인들은 뭐 하는 거냐? 스스로 채찍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그래서 5.4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3개 외워줘야 합니다. 암기하세요. 꼭 알아야 합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온 결의가 참여한 거국적인 민족운동이고요.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고요. 이 3.1운동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큰 계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두 가지 흐름이었어요. 우리 배웠어. 복벽주의와 같은 흐름이랑 그리고 공화정과 같은 흐름이었어. 독립의군부 복벽주의를 주장했지. 다시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 그리고 대한광복회 공화정을 주장했지.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50대 50으로 싸우고 있었어.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으면 황제가 다시 지배한다라는 세력이 있었고 공화정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50%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민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3.1운동 때 이 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야, 이 민들 얼마나 멍청하냐.
멍청한 민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밥이나 주면, 밥이나 잘 처먹으면, 배만 부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나를 찾으면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가 된다.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어. 이러한 민들 되게 수동적으로 보았지. 근데 3.1운동 때 어땠어?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도 어떻게 됐어? 다 평화롭게 또는 폭력적으로 또는 어쨌든 자신의 방법으로 3.1운동을 전개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큰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을 때는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된다. 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더 이상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주장하지 않게 된 거야. 왜냐? 그들이 바라봤던 고종은 어땠어? 황제이긴 했어. 진짜 멋진 사람이고 멋진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무기력하고 사람 한 명밖에 없어서 뺏겨가는 모습을 지켜만 봤어. 하지만 3.1운동 때 사실 국가가 혜택을 주지 않았어. 국가가 잘해준 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평화적으로 모두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3.1운동을 전개했어. 그러니까 이 3.1운동을 경험했던 이 모든 지식인들은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는 민국, 즉 공화정, 리퍼블릭,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게 된 거야. 그래서 3.1운동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3.1운동을 바탕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이 임시정부,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3.1절마다 가장 의미 있는 날로 대통령도 기념하고, 우리가 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야. 이해했니? 이 3.1운동. 선생님이 정말 뭔가 많은 것을 담으려고 이야기했어. 이 3.1운동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야. 단지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 그래서 원래 다 같이 수업하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만세 삼창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만세 삼창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선생님 혼자라도 여러분도 영상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우리는 만세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101년 전 사람들은 이 만세운동, 그냥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을 외치기만 해도 끌려가고 잡히고 고문당하고 했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나라야. 그들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 그들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해. 외쳐볼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다 같이 외치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 혼자 외쳤어요. 약간 쑥스럽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을 바탕으로 3.1운동이 낳은 선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충칭까지 이동했는데 그 이동한 모든 루트를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 그렇게 힘들지만 왜 다녀왔냐? 여러분에게 진짜 생생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녀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